나는 하루 1시간 주식 투자로 연봉 번다. 나는 주식시장이 자본주의의 꽃이라는 어느 책의 멋진 구절에 매혹을 느껴 1993년에 주식 투자를 시작했고 멋모른 채 오랫동안 산전수전을 겪었다. 20대에는 젊은 패기만으로 주식 투자가 가능했다. 당시에는 주식 투자는 모르면 배우면 되고 실패해도 다시 시작할 수 있으며 충분히 노력하면 부를 얻을 수 있다고 착각했다. 그러다 보니 2007년까지는 마치 패자부활전에 도전하듯이 시간과 비용이 허락할 때마다 데이 트레이딩을 시도했다. 그러나 결과는 매번 실망스러웠고 채 몇 달도 지나지 않아 나의 계좌 잔고는 눈에 띄게 줄어 있었다. 오랫동안 주식 투자를 하면서 깨달은 사실은 단기 투자로 성공하기는 어려울 뿐더러 성공한다 하더라도 늘 부작용이 나타나니 항상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식 투자에서 꾸준히 수익을 내고 있는 2010년 이후에 나는 장기 투자를 각오하고 주식을 매수하기 시작했다. 주식 투자에서 내가 생각하는 기본기를 한마디로 말하자면 올바른 종목 선정과 기다림으로 압축될 수 있다. 올바른 종목 선정이란 재무적으로 3년 내에는 문제가 없어야 하고 기업 가치 대비 주가가 저렴해야 하며 대주주 지분율이 안정권에 있어야 하고 매출액이 증가하는 성장주면서 영업이익률이 높은 구조여야 한다. 게다가 투자자로서의 기다림이란 분기, 연간 단위로 꾸준히 종목을 모니터링하면서 지속적인 분할 매수로 대응하고 필요하다면 추가 매수도 해야 한다. 주식 투자에서 내가 하는 일이란 적당히 매력적인 종목을 고르고 적절한 가격대에 사고 충분히 오를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거의 전부이다. 매수 시기를 기다리고 매도 시기를 기다리다 보면 사실상 주식 투자의 성공 요인은 기다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마냥 기다리는 것 같은 장기 투자는 순간 지긋지긋할 때도 많지만 이에 순응하다 보면 투자자로서의 생각의 길이가 길어진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를 느낄 때쯤이면 자산도 상당히 늘어나 있음을 체감할 것이다. 주식 투자에서 본격적으로 수익이 났던 것은 나는 잘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두 손 두 발 다 들기 시작하면서부터다. 비대칭성으로 일컬어지는 일반 정보뿐 아니라 경기 순환 국면, 업황 개선 여부, 그리고 시중 자금 동향이나 세력의 의도 등 나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모르고 있다. 그리고 모르다 보니 단기적인 예측들을 포기할 수밖에 없고 큰 그림만을 생각하게 되었다. 또 한 가지 단기적인 예측들을 포기하고 나니 잦은 매매를 할 필요도 없어진 것이다. 그냥 본업에 매진하면서 1년이든 2년이든 목표하는 가격이 도래할 때까지 느긋하게 기다리면 되었다. 사실 느긋하게 기다린다는 것은 거짓말에 가까운 표현이다. 길게 보고 여유 있게 투자하리라 마음을 굳게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팔고 싶은 마음을 꾹 참고 기다릴 때가 많다. 게다가 주가가 장기간 박스권에 갇혀 있을 때면 특유의 오기로 계속해서 분할 매수해 나갔다. 기본적 분석을 통해 내렸던 내 판단이 틀린 것이 아니라면 주가가 아무리 실망시켜도 이를 버텨내야 했다. 이런 식으로 시간이 흐르고 몇 번의 검증을 거치다 보니 꾸준히 수익을 낼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조금 들었다. 나의 비법이란 종목을 선정하고 난 이후에 지속적으로 분할 매수하면서 시간을 감내하고 버텨내는 것이 거의 전부다. 하루에 1시간만 투자하면 충분하다. 일반인의 주식 투자는 말 그대로 틈틈이 자투리 시간을 이용하면 충분하다. 물론 수시로 많은 기사들을 읽어야 하고 증권사 리포트도 찾아보아야 한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매일 뉴스를 본다거나 게임을 하는 것처럼 따로 시간을 내서 할 수 있는 거창한 것들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관심을 가지고 모니터링하는 일이 몸에 배어 있다면 별도의 시간을 투자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굳이 시간을 언급하자면 하루 1시간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다. 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일기예보처럼 이를 5년, 10년 꾸준히 관찰하는 것이다. 내가 추천하는 종목 선정의 원칙들. 여기에서는 내가 투자에 활용하고 있는 종목 선정의 원칙들에 대해서 정리해보고자 한다. 사실 나의 종목 선정 원칙들은 간단하다.
이런 것들은 우선순위에 상관없이 모두 충족해야만 하지만 하나의 요소가 다소 부족하더라도 다른 요소 메리트가 상당히 크게 다가오는 경우에는 이를 종합해서 판단하고 있다. 1. 오랜 시간 하락하거나 장기간 횡보해서 소외된 종목을 찾자. 이는 내가 종목을 고르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다. 이는 주가 저평가 또는 가격 메리트라는 측면에서 내가 먼저 보는 기준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를 전적으로 고집하는 것은 아니다. 세상에 주식을 매수하는 것처럼 신중해야 하는 일도 없다. 섣불리 매수했다가는 주식시장의 호구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가가 절대적으로 저렴한 시기라고 판단될 때 이를 주워 담아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장기간에 거쳐 분할 매수할 수밖에 없다. 2. 회사의 사업을 분석하여 기회와 위기를 파악하자. 업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회사의 기회 요소와 위험 요소를 동시에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으로 시간을 두고 지속적으로 관찰해야 한다. 3. 재무 요약을 샅샅이 살펴본다. 사실 재무 상태표와 손익계산서만 대강 살펴봐도 주식 투자에 필요한 재무 상태는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여기서 실적 가치를 논하기 위해서는 손익계산서의 흐름을 살펴보고 미래의 실적을 추정해 볼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손익계산서에서는 연간 흐름이 중요하다. 대체로 과거 3년, 미래 3년이면 충분하다. 막연한 예측과 목표는 더욱 불확실한 것이므로 먼저 현재의 시가총액이 적정한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나아가 미래의 손익계산을 추정해 봄으로써 미래의 시가총액에 대해서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주식 투자에 있어서 목표가를 정해놓고 기다릴 수 있는 희망찬 근거는 바로 미래의 실적을 반영한 손익계산서에 있는 것이다. 손익계산서 이전의 재무상태표에서는 전적인 재무 상황을 가늠해 볼 수 있다. 여기서는 자산, 부채, 자본을 살펴볼 수 있다. 4. 주요 주주 현황을 통해 대주주의 경영 안정성을 확인하라. 사소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속 가능한 성공 투자를 위해서는 이 역시 중요한 요소이다. 기업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윤을 창출하기 위한 조직체이므로 보스의 역량과 의지가 대단히 중요하다. 대체로 이 네 가지 정도가 충족되는 종목을 나는 괜찮은 투자 종목이라고 본다. 그동안 내가 직장을 다니면서 실행했던 한 종목 올인 투자의 결과를 확인해 보자. 꾸준한 장기 투자와 분할 매수 성과를 낸 코론 생명과학. 2012년도에는 3년 동안 분할 매수해오던 코롱 생명과학에서 장기 투자의 결실을 맺었다. 코롱 생명과학을 투자하는 데 특징이 있다면 3년 동안 저가 분할 매수를 유지했다는 점이다. 나름 기본적 분석에 충실하여 접근했던 종목인데 2010년도부터는 주식 투자에서 나의 마음가짐이 남달랐기 때문이다. 코롱 생명과학은 내가 2009년도에 주식 투자로 망하고 난 이후에 재기하기 위해서 선택했던 종목으로 성장성과 수익성에서 모두 내실이 탄탄했다. 재무 상태도 괜찮았고 주주 구성도 마음에 들었다. 2010년 투자할 당시 상장 이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이라 아직 주가 거품이 충분히 빠지지 않았다. 차트상으로도 주가가 흘러내리는 상태였기 때문에 장기 하락이 뻔해 보인다는 우려가 있었다. 하지만 이때에는 수중에 돈이 없어서 매달 월급으로 계속 분할 매수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문제 삼지 않았다. 이는 내가 모두 감내해야 할 몫이었던 것이다. 주식 투자에서 투자자의 마음가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그리고 나는 이 종목 하나를 통해 확실하게 재기할 수 있었고 지금도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 2013년도에는 2012년도부터 8개월 넘도록 저가 분할 매수해오던 이수 앱지수를 매도했다. 그리고 그 결과 5천만 원 정도의 투자 수익을 거둘 수 있었다. 2012년도의 이수 앱지수는 1년 동안 차트가 계속 하락하는 안 좋은 형태의 주가 하락을 보여주었다. 이는 바닥을 완성하지 못한 패턴으로 기술적으로는 악수에 해당되는 시기라고 볼 수도 있었다. 하지만 이 시기에도 나는 스스로 저가에 분할 매수하는 투자 방식으로 수익을 낼 수 있음을 증명해 보였다. 2012년부터
투자 원금이 2억 원으로 증가했는데 투자 금액이 커지다 보니 작은 수익률로도 투자자로서 충분히 만족스러울 수 있다는 사실을 느꼈다. 일반적으로 단타를 즐겨하는 단기 투자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투자 금액이 커질수록 수익 내기가 어려워진다고들 말하나 오히려 내게는 쉬웠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나의 투자 방식으로는 투자 금액이 커질수록 수익 내기가 유리했다. 그리고 2017년에는 수익이 좀 늘었다. 이는 2016년 말부터 대략 3억 원이던 투자금을 8억 원까지 늘렸기 때문이다. 이수 앱지수는 2017년 6월부터 주가가 계속 바닥 구간에 머물러 있었으나 나는 이때가 좀 더 투자해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이리저리 돈을 모아 이수 앱지수를 추가 매수하였다. 결국 2017년 6월부터 이수 앱지수 보유 수량은 10만 주를 넘어서게 되었다. 이처럼 한 종목에 확신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전히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주식 투자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기다리는 것이지만 반대로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기다리는 것만큼 즐거운 일도 없을 것이다. 주식시장에 입문하고 무려 15년 동안 단기 투자를 하며 4천만 원의 빚을 졌던 저자는 2010년 이후 장기 투자로 전략을 바꾸면서 하루 1시간 공부로 연봉을 벌고 있다고 합니다. 책의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책을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지금까지 홍킨 북클럽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